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들이 저 불길 속으로 30년 소방 생활에서 이런 시민들은 처음입니다. 현지 소방관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상 최악의 산불이 LA를 덮친 그날 한인타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 소방관들도 막아내지 못한 대형 산불 앞에서 우리 한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희생정신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그 현장의 목격자인 제이슨의 특별한 증언을 통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우리 한인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산불 속 영웅들의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에 살고 있는 제이슨 스미스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이사 온 건 1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이명숙 할머니 댁에서 열리는 김치 만들기 모임에 참석하고 박영호 할아버지의 태권도 교실에서는 단골 수강생이 되었죠. 제 서툰 한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웃분들은 항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제이슨, 오늘도 운동 가나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오시는 김영희 할머니께서 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곤 하셨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국어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죠. 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저는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특히 매달 열리는 한인회 정기 모임에서는 한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활동이 지역 신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될 정도였으니 꽤나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네요. 저희 집 근처에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홀로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신 박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김정자 할머니까지. 이분들은 모두 제게 특별한 존재십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제 일과 중 하나였죠. 특히 영어가 서툰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을 자청하거나 관공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일도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인회 이사장이신 박상훈님께서는 종종 제이슨이 없었다면 우리 커뮤니티가 이렇게 끈끈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1월 중순, 날씨는 점점 더 건조해져 갔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의 생 가브리엘 산맥 주변은 마치 화약고와도 같은 상태였어요. 소방서에서 비상 연락망 점검과 비상용품 준비를 권고했을 때 저는 즉시 어르신들 가정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랑 약은 항상 가방에 넣어두세요. 제가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명숙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는 이 조언이 이틀 뒤에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의 지형이 산불에 특히 취약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운 건데요. 동쪽의 생 가브리엘 산맥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면 불길이 순식간에 주거지역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웃분들께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화기 사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 한인회관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에서도 제가 강사를 맡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늘 강조했던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월 17일 새벽, 저는 평소처럼 조깅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산맥 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아침 안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기는 짙어졌고 하늘은 점점 더 불길한 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지역 소방서에 연락을 취했고 한인회 비상 연락망도 가동시켰어요. 이제 저희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끝이 났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조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이상하게 붉었는데요. 처음에는 멋진 일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출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산맥 쪽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바람도 평소와 달리 유난히 강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운 경험으로 이것이 최악의 조건이란 걸 직감했죠.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한인회 단체 채팅방의 상황을 공유했고 곧바로 이명숙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제이슨입니다.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비상가방 챙기시고 제가 10분 안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위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연기도 순식간에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띵동띵동. 저는 이웃집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김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산불이에요. 한 집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깨우기 시작했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였어요. 긴급센 가브리엘 산맥 대형 산불 발생. 한인타운 인근 주민 즉시 대피 요망. 대피소 윌셔 고등학교 체육관. 이제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차에 먼저 비상용품들을 실었어요. 생수, 비상식량, 구급상자. 그리고 최대한 많은 담요도 챙겼죠. 대피소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 서두르세요.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거동이 불편하신 박철수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중요한 약들과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할아버지를 제 차에 태웠죠. 그 순간 한인의 채팅방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생각보다 빨리 번져요. 힐사이드 쪽은 이미 대피 시작했대요.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노인정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을 태워서 윌셔 고등학교로 이동해주세요.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외침, 자동차 경적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돕고 차량을 나누어 타며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인정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김영수 사장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제이슨, 여기 어르신들 5분 계세요. 제 밴에 3분 모시고 갈 테니 2분만 부탁해요. 우리는 신속하게 어르신들을 차에 나눠 태웠습니다. 제 차에 타신 이명숙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우리 집 있는 데까지 불이 올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소방관들이 막아줄 거예요.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산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대피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한 차의 자리가 나면 즉시 다른 사람을 태우고 길을 막는 차량은 재빨리 비켜주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윌셔 고등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우리의 평화로운 동네가 점점 연기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들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기를. 갑자기 앞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전봇대가 불길에 휩싸여 쓰러진 거였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르던 차들도 급정거했죠. 할머니들, 괜찮으세요? 다행히 차 안의 어르신들은 무사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 다니던 대피 경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때 옆차에서 박영민 목사님이 내리셨어요. 제이슨, 우리가 뒷길을 알잖아. 노인정 뒤로 돌아가면 윌셔까지 갈 수 있어.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작년 추석 잔치 때 주차 문제로 알게 된 골목길이었죠. 여러분, 저희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성기처럼 손으로 입을 모아 외쳤어요. 다행히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평소 잦은 모임으로 서로를 잘 알았기에 주저없이 저를 따라주셨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김정자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미미. 할머니의 반려견이었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할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다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달려가는 동안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 집 현관문을 열자 미미가 부엌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미미야. 다행히 미미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니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대피 행렬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문득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자원봉사 소방대원이라 가지고 있던 거죠.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다. 모든 주민, 즉시 대피하라.
반복한다. 그 순간 하늘에서 제가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검은 눈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 어르신들이 놀라서 한숨을 들이쉬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우시죠?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너 같은 이웃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모두의 수호천사야.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윌셔 고등학교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주차장은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박철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말없는 위로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윌셔 고등학교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였어요. 연기 때문만이 아닌 눈앞의 광경 때문이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노인분들의 한숨, 자원봉사자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다행히 체육관 한쪽에 한인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두었더군요. 피난민들이 넘쳐나는 와중에도 우리 커뮤니티는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 문득 깨달았죠. 새벽부터 아무도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다는 걸요. 김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 한인타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제이슨, 내 트럭이 주차장에 있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볼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푸드트럭으로 향하는 동안 체육관 입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의 사람들, 겁에 질린 아이들, 불안해하는 노인들. 모두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읽혔죠. 사장님, 우리가 가진 재료로 몇 명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은 트럭 안의 재료들을 빠르게 확인하셨습니다. 쌀은 한 대 정도. 김치, 단무지. 김밥 100인분은 될 것 같은데. 100인분이요? 저기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인데. 그때였어요. 한인마트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걱정 마. 내가 마트에서 재료 더 가져올게. 지금은 불길이 마트 쪽까진 안 왔으니까. 저도 우리 가게 재료 가져올게요. 우리 식당 것도 있어요. 순식간에 한인 사업주분들이 모두 나서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푸드트럭 주변은 금세 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아이들이 달려와 도와주겠다고 했고 주부님들은 김밥 많은 솜씨를 뽐내셨죠. 심지어 다른 커뮤니티 분들도 돕겠다고 나서주셨어요. 저는 멕시코 식당 하는데 타코 재료도 있어요. 중국집인데 만두 있어요. 가져올게요. 저희 인도 카레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체육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심각한 소식을 전했어요. 변전소가 위험합니다. 전기가 곧 끊길 수 있어요.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군다나 연기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김현수 사장님이 발전기를 가져오겠다고 하셨고 전자제품 대리점 하시는 분은 배터리 랜턴을 가져오셨죠. 체육관 한켠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응급처치소를 차렸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분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신 분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저 한의원 원장입니다. 혈압약 드실 분? 제가 의사인데 도와드릴게요. 약사인데 제가 가진 약으로 도움이 될까요? 의료진들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협력했고 환자들은 차분히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기가 실제로 끊겼고 물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 어르신들 먼저 드시게 해드려요. 담요가 모자라면 아이들한테 먼저 줘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목소리만 들렸죠. 그때 이명숙 할머니께서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슨, 이거 알아? 우리가 한국 전쟁 때도 이렇게 버텼어. 서로 도우면서. 그때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저는 체육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서로 기대어 잠든 사람들, 담요를 나눠 쓰는 낯선 이웃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하늘이 보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체육관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소방관들의 다급한 교신이 들렸습니다. 불길이 통제 불가 상태입니다. 한인타운 북쪽이 위험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북쪽이라면 제가 자주 가던 한인마트들과 식당가,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체육관으로 뛰어들어가 박영호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소방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한인타운이 위험하대요.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나도 간다. 태권도장 20년 했으면 이 정도 체력은 있어. 그 말씀에 주변에 있던 청년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 소방훈련 받았어요. 저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도움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15명의 자원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젊고 건장한 남성들이었죠. 김건설사 사장님이 작업용 헬멧과 마스크를 가져다 주셨고 철물점 하시는 최 사장님은 소화기를 한 알음 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 팀으로 나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소화기로 불길을 막고 두 번째 팀은 남아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세 번째 팀은 소방관들을 지원하기로 했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졌고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우선은 인명구조입니다. 모두 안전장비 착용하세요. 마치 전문 구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첫 번째 위기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위층에 할머니가 계신다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와 태권도장 관장님의 아들인 박민수 씨가 즉시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건물을 뒤지고 소화기로 불을 끄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무너질 것 같던 담벼락을 건설 현장 경험자들이 임시로 보강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친구가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을 응급처치하고 각자가 가진 기술이 하나하나 빛을 발했습니다. 형, 여기 물 없어요.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에 우리는 잠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사장님이 트럭으로 물탱크를 실어왔어요. 평소 농사용으로 쓰던 거였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우리의 체력은 바닥을 향해 갔죠.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켜낸다. 누군가 외치면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파이팅! 한국말과 영어가 뒤섞인 응원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녘 마침내 소방대원들의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민간인들이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 봅니다.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인타운은 단순한 상가나 주택가가 아닌 우리의 역사이자 추억이니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그 흐름으로 새까맣고 여기저기 작은 화상 자국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이명숙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들 고생 많았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걸요. 화재 진압 후 체육관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피난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자원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이슨, 잠깐 올 수 있나? 한인회 이사장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로 쓰고 있는 교실에는 이미 여러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식수가 내일이면 바닥날 것 같고 담요도 더 필요해요. 노인분들 약이 문제예요. 특히 혈압약이. 아이들 분유도 떨어져 가고. 심각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SNS로 도움을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시더군요. 전날 우리가 불길과 싸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먼저 현재 상황과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유튜버 친구에게 연락했죠. 그는 바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수많은 시청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LA 근처에 삽니다. 제가 생수 트럭째로 가져갈게요. 저희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보내드릴게요. 아기용품 업체입니다. 분유와 기저귀 지원하고 싶어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날 저녁부터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우리 시장에서 하던 것처럼 번호표를 나눠주면 어떨까? 할머니의 제안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응급 환자와 노약자를 우선으로 하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배분량을 조절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으니 옆집 애기 엄마 주세요. 우리는 아직 버틸만하니 더 필요한 분 드려요. 한편 체육관 한쪽에서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마음나눔센터였어요. 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찾아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0대 청소년들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노인분들의 심부름을 해드리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심지어 작은 공연도 열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체조를 가르쳐 주셨고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한 미니 학교를 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놀라운 통계를 접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대피소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체육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멀리서 연기가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햇살은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보여주듯이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피소 생활이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었네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져 있었으니까요. 체육관 한켠에서 아침 체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일상이 된 광경이죠. 태권도 사범님의 구령 소리에 맞춰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한국말과 영어가 뒤섞인 구령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소방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오셨더군요. 산불이 80% 진화됐습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소방서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LA 소방국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특별 표창하기로 했어요. 민간인들이 보여준 최고의 재난 대응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체육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표정이 환했어요. 방금 산불이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다음 날 귀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매주 일요일 우리 집에서 김치 담그는 모임이에요. 다들 오셔야 해요. 다음 주부터 태권도 교실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엔 타코도 준비할게요. 추석에는 더 큰 잔치를 해야겠어요. 다 같이. 이제는 피난민도 이웃도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된 우리였습니다. 체육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이 이렇게 희망과 사랑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새로 피어나는 새싹들이 보였죠. 이제 우리 동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그냥 동네가 아닌 우리 모두의 참된 보금자리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 산불 속에서 하나 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씩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제이슨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찾아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